여러분, 요즘 원자재 가격 보면요, 진짜 하루가 다릅니다. 하루가 거의 매일매일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작년 동을 대비해서는 진짜 말도 못하게 올랐고요. 올 1월하고 비교를 하더라도요. 올 1월이요. 올 1월하고 비교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은요. 굉장히 폭등입니다. 폭등. 당장 WTI라고 하는 석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죠. 올 1월 4일 대비해서 올 6월 8일까지 비교를 해보면 47%나 올랐습니다. 47%. 한국은행이 그런 발표를 했죠. 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물가 상승률은 0.2%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1월 대비 4.7%까지 지금 그대로 말하면 10% 오르면 0.2% 오른다고 하니까 47%가 올랐으니까 지금 물가에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은요 1% 이상 1% 이상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하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구리도 1월 4일 대비해서 25% 올랐습니다. 철광석도 47%나 올랐고요. 곡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가 40% 올랐어요. 주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원자재가 폭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만큼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안 오르는 게. 지금 월급 빼고는 모두가 오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쑥쑥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물가의 저성장의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일 쇼크 때 봤죠. 오일 쇼크 때 1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은 성장률대로 떨어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 거대 인플레이션 겪었거든요. 실제로도 보면요 여러분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이 성장률이에요. 1차 오일 쇼크 때 이 오일 쇼크가 왜 왔나 하면요 중동에 전쟁 때문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립니다. 2배씩 3배씩 올립니다. 유가를 올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죠. 반면에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물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양새거든요. 1차 오일 쇼크 때도 있었고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게 거대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성장도 따라가주는 고성장의 모델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모델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지금 모양새를 쭉 살펴보면요. 오일 쇼크 때하고 좀 비슷한 70년대 80년대하고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자재 물가가 있습니다. 원자재 물가. 그리고 중간재 물가가 있습니다. 중간재 물가. 그리고 소비재 물가가 있습니다. 소비재 물가. 이 세 가지를 나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자재도 생산자 물가가 있고요. 중간재도 생산자 물가가 있고 소비재도 생산자 물가가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요. 결국은 나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쁜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기업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이 나서서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비가 많아져서 소비가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물가는 올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안 사.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게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1765조인가요? 1765조.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데다가 제품의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소비가 덜해지는 거죠. 소비할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양새입니다. 저성장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물가만 올렸으니 여기다가 고물가.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전 세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생산자 물가 폭등했습니다. 5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9%예요. 9%. 시장의 전망치도 8.5%였거든요. 이거보다도 0.5%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생산자 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중국에는 거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두 자릿수가 올라가려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적어도 7월, 8월까지는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요, 거대 인플레이션의 조짐이지만 지금 원자재가 올라서 중국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소라고 봐야 되죠. 위험 요소. 여기서 발견되는 위험 요소는요, 중국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 이러면 이게 그 다음 달에 가면 지금 5월이죠. 5월에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니까 6월에 소비자 물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세계의 공장이니까 엄청난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니까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도 그렇지만 중국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체도.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국에도 인플레이션이 덮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9%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시진핑이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내수 강화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중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세계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하는 그런 사태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큰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쯤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되겠죠. 4.7%보다 낮다면 그나마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수그러들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4.7%인데 이거보다 만약에 높다면요,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질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상황이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지금 5월에 생산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6월에 소비자 물가는 또 달라질 겁니다. 4월에 생산자 물가는 5.6%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의 고물가 현상 충분히 대한민국에도 덮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BNP 파리바라고 투자은행입니다. BNP 파리바에서는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놓고 스태그플레이션도 기본 시나리오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기본 시나리오에 집어넣어야 된다. 좀 영어라는 게 해석에 따라 좀 이상하긴 한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은요 굉장히 중증에 해당됩니다. 경제병 중에서 중증에 해당돼요. 한번 걸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디플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쓸 돈이 없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쓸 돈이 없다는 결론이. 쓸 돈은 없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어쩌면 전 세계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거는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그냥 리플레이션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의 어떤 건전화 여기에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게 합쳐져서 리플레이션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위험이 상존하거든요. 지금처럼 고성장의 고물가가 되는 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성장의 고물가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과연 어디가 맞을까 전부 다 경제학자들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은 온다고 생각을 그냥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씩 마련되는 게 우리가 위기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 초물가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